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한 업체에 여러 대기업들이 펀드 형태로 180억 원 넘게 투자를 했고 이 중 46억 원을 김 씨가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2012년 김 여사의 전시회를 계기로 모친인 최은순 씨와도 교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때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위조한 인물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최 씨는 징역 1년 실형을, 김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바로 이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이 업체는 윤석열 집권 시기인 2023년 6월 대기업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 누적 손실은 346억 원에 달하는 이 부실 기업에 여러 대기업과 금융사가 나섰습니다. 투자액 184억 원 중 46억 원은 김 씨 개인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지분을 그 당시에 정리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김예성 씨하고 했던 그 오아시스 투자와의 어떤 계약성은 제가 알고는 없고요.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투자하신 거지. 당시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사모펀드 운용사 측은 JTBC에 투자 전엔 자본 잠식이 아니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뀐 후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라 판단해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정권 초기 현안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성격의 금융사가 위험한 투자에 나선 데엔 김 여사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의 업체는 누적 손실이 340억 원이 넘는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 모빌리티, 효성 같은 대기업부터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 금융까지 수십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게 김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모녀의 집사 김예성 씨는 오아시스 펀드의 투자 덕분에 부실기업 IMS 지분을 46억 원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아시스 펀드에 참여한 대표적인 대기업이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부실 렌터카 업체 IMS에 30억 원을 투자한 시점은 2023년 4월에서 5월쯤입니다.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콜 몰아주기에 대해 257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입니다. 오아시스 펀드엔 HS 효성그룹 계열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모두 합쳐 35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투자금 50억 원을 넣은 곳은 증권사들의 은행으로 통하는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금융권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형 금융사인 신한은행과 키움증권도 각각 30억 원과 10억 원 투자금을 오아시스에 넣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렌터카 중개 사업을 위해 투자했을 뿐 다른 고려 사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HS 효성 측도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상적 투자라며 김예성이란 사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내부 심사를 거친 투자로 펀드의 의사결정엔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대기업들이 이때 투자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투자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모녀와 이권을 공유하는 김예성 씨에게 흘러간 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건희하고 만난 사람이 있어. 김예성이라고. 김예성 씨. 78년생 남자야. 김예성. 그때 이제 김건희하고 2010년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범죄까지 저지르냐.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이 네. 잔고 증명. 이건 진짜 350억 원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잖아. 알지? 은행 속여버려.
350억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하는데 그 위조를 한 게 김예성이야. 아, 그 브로커가 김예성이었어요? 브로커가 아니야. 얘가 위조했어. 아, 얘가 위조한 거야. 왜냐하면 최은순이 어떻게 위조하겠냐. 아, 오케이. 김예성이가 그러니까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김혜성이 그랬겠지. 위조해서 네. 최은순한테 갖다 줬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고발해서 최은순이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죠. 최은순이 예. 김혜성이도 처벌받고 처벌 받았어. 김건희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 인물이 김예성이야. 네. 됐죠. 그런데 이 김예성이가 도이치모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차 50대를 또 받아가지고 렌터카 업체를 또 설립합니다. 또 그러니까 김건희 진짜 나쁜 여자. 모든 범죄의 중심. 아니, 도이치가 다 껴있어, 어떻게. 렌터카 업체 설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이 김예성이가 설립한 이 렌터카 업체에 투자하죠. 투자를 하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부실하냐면 누적 손실이 346억이야. 그냥 누더기야. 그 누더기 같은 회사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184억 원을 투자를 해. 184억. 근데 그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들은 당시에 뭔가 다 현안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아, 자기 기업들의 네. 정권에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김예성이가 그 투자 받은 돈 가운데 46억을 이제 털고 엑시트합니다. 자기만 먹고 빠져버려. 뭐 본인이 먹었는지 뭐 딴 데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46억 해가지고 이제 엑시트를 해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시민보 기자가 대선 직전에 보도를 했어. 근데 언론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묻히나 했어. 근데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들여다봅니다. 와. 그래서 김예성이를 출국 금지를 딱 시켜버립니다. 네. 특검이 오. 와 네. 그런데 김예성이는 이미 4월에 도망가고 없었어. 아, 우리나라에 없어, 지금? 베트남으로 튀었어. 야. 자 관련해서 이제 네. 우리 요 이제 저작권은 이분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정리만 한 거고. 예. 이제 출발을 해주시죠. 예,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딱히 이제 보탤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 IMS라는 회사에 투자한 요거 관련해서 렌터카. 예, 이 기업들은 대체 누구며 그렇지. 왜 투자했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게 포인트죠.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대기업인데. 네. 카카오 이제 택시 다들 이용하시는데 예. 그 택시를 운영하는 그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죠. 네. 렌터카도 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네.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정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 윤석열 정부 때. 예, 뭐 여러 가지로 걸렸는데 아.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뭐였냐면 분식회계였습니다. 크네. 예, 분식회계권을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까지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한 이제 글로벌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이걸 상장을 시키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벌어서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겠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원들은 대표 및 임원들은 이 엑시트 그러니까 이 IPO를 성공시키면 수백억의 이제 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아,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다. 아, 다 무산되네. 그럼 이 상장 IPO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던 시기다 당시가. 이 시기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다 3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30억. 예. 분식회계가 잘 넘어가야 상장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에다가 그럼 왜 투자했니 너네 물어보니까 네. 자기들은 김 씨, 이분의 실명을 말하는 건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얘기했는데 어떤 뭘.
김모 씨, 이 집사? 예. 김예성 씨? 근데 이게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 이분이 뭐 보도됐어.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 김예성으로 해. 에이, 너무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도망갔어 베트남으로. 언론 윤리상 제가 저는 김 씨를 하고. 내 이래서 이분을 좋아해. 이 참 점잖아 사람이. 자기가 파는 건 막 파거든. 근데 점잖게 파. 아니 최욱은 다 얘기했는데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그게 그래도 자기만 이제 살겠다는 저는 거야. 기자니까. 아니야 그래도 돼. 예. 김예성 씨. 죄송합니다. 여기도 네. 신뢰받는 언론인이에요. 같은 언론인이에요. 아니, 예, 아 예. 진짜 난 이래서 이분 좋아해. 제가 옛날 언론인이라 약간 아니야, 좋아해. 어쨌든 이 김 훌륭해. 씨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다. 이 사람이 돈 받아가는 건 줄 모르고 투자한 거다. IMS. 우리는 이 렌터카 회사고 자기들은 이제 렌터카 사업성만 사업도 보고 한 하니까 거다.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어 투자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김 씨가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을 지냈어요. 김예성 그전에. 씨가? 예. 그랬어요? 예. 김범수한테 부탁해서 넣어줬구만. 와. 김건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또 김건희 씨랑 굉장히 친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신한저축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한저축은 신안 예, 과거에 예. 신한저축은행에서 증권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바로투자증권이었고 그렇죠. 요거를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요. 네. 지금 카카오증권의 전신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투자증권의 임원으로 있다가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카카오 임원까지 역임을 한 거예요. 와, 씨, 이 뭐가 있었네. 그러면 카카오 해명은 뭐가 되냐면 자기네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임원이 그 돈을 받아서 엑시트를 하는 걸 우리는 몰랐다라고 몰랐다.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더 와. 이상해지는데. 아니 제가 진짜 안 풀렸던 게 그게 있었어. 뭐냐면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풀고 싶은 현안이 있다고 쳐. 아무리 그 현안이 있고 풀고 싶더라도 여기에 뭔가 돈을 집어넣으려면 뭘 알아야 여기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리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던데, 야, 그 그렇습니다. 고리가 있네. 김건희는 그러니까, 참 예. 증권회사 사람들 좋아해. 김혜성이도. 야, 김예성 씨.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속보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IMS라는 회사에 요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업상의 특혜를 준 정황이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오. 이 IMS라는 회사에 아, 그래요?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분식회계권이 네. 결국은 금감원에서는 이거 심각한 사안이다. 네. 이건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라고 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네. 증손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닌 것 같아. 중과실로 낮춰준 부분이 있어요. 분식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 조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득 있는 것처럼 해서 상장하려고. 왜냐하면 네. 매출이 많아야 그렇죠. 상장을 할 때 높은 가치를 이제 그렇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받은 돈을 사실은 뭐 일단 택시회사에서 2억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이제 1억 6천만 원 정도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상. 그러면 매출이 4천이냐 2억이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잖아요. 네. 근데 2억으로 해버렸고. 2억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금감원에서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분식회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분식회계를 둘러싸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증선위에서는 고의로 금감원에서 올린 거를 네. 중과실로 바꿨는가?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취재하고 그걸 지금 있습니다. 취재하고 계세요? 예. 와. 하필에 또 금감원장 이복현이었을까? 예. 참그 애매하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 같고요. 진짜 열받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 김 씨가 베트남으로 이제 출국한 정황에 대해서 김예성 씨. 예. 네. 아니, 저는 그냥 동시통역가예요. 네. 치열한 신경전. 네. 좀 가려줍시다. 김모 씨 아들 김모예성 씨. 아니, 저는 동시통역가.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아해요. 예. 어쨌든 이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받았었어요.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저희가 이제 보도는 5월에 했지만 4월부터 네. 여기저기 이제 찌르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제주도까지 내려가셨었잖아요. 예, 제주도 네.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뭐 지인의 지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베트남으로 갔다. 이미 갔다. 이런 제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가족들도 모두 떠났다.
아 제주도에 있던 가족들이 예. 오. 모두 이제 베트남으로 떠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여행이 아니네. 4월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파면되던 달이 4월 아니냐. 그렇죠. 맞네. 김예성 씨 참 아주 정말 열심히 사신다. 김예성 씨. 자, 김모 씨 얘기 계속해 주세요. 자, 김모 씨. 아 네. 궁금하네 김모 씨. 예. 이분이 이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윤석열 부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얼마나 이제 친하냐. 이제 아까 그 저 대학원 다닐 때 얘기는 해주셨죠. 네. 김건희 씨의 숙제도 다 해주고 뭐 이제 친 누나, 친 동생처럼 지냈다는 건 얘기했는데 네. 심지어 이것도 제보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에요. 네. 지인의 제보인데 네. 이제 자녀가 3명이거든요. 이 김모 씨가. 아. 근데 첫째가 있고 둘째, 셋째 쌍둥이에요. 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줬다. 라고 와, 라고 진짜 가까운가 보다. 본인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아니 뭐 가깝겠지. 예, 실제로 지어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가깝겠지. 지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지었는지는 제가 아는데 그건 이제 또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아,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취향대로 지은 건 아니죠. 뭐 소주 맥주 이렇게 지었다가. 아니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일 텐데. 네. 아니요. 얼마나 가까우면은 장고를 350억 위조해 주냐. 웬만큼 안 가까우면 이건 못 해줍니다. 그럼요. 이제 예. 법정에서 얘기할 때 이제 장고 증명을 어떻게 했냐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판사가 이제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분 되게 명문대학교 나온 분이 엘리트거든요. 아 엘리트예요. 예, 예. 아, 그래요?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래요? 불리는 그런데 나온 분이고 또 금융회사에 계속 있었던 분이니까 네.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장고 증명 위조하는 그 파일 예. 자체를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신한저축은행 일을 많이 했고 신한저축은행의 대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중개해 주던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식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식을 만들어서 도장 같은 걸 이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오래 붙이기, 예. 그림 넣기. 붙여서 예. 이렇게 만들었다. 아. 이렇게 혹시 얘기를. 수준 있네. 김영현이 LG 노트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네. 야,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네. 예, 이 회사는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어떤 특혜를 입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금감원이 네. 이걸 왜 낮춰줬는지. 증선위가 금감원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올렸고 증선위에 예. 다른데요? 예. 증선위. 증선위. 금감원은 고의라고 증선위에 위원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증선위에는 있고. 검사가 파견 나가 있죠 또. 예,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왜 갔을까 또 걔는. 증선위에 위원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특검이 예.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사실상 공기업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인데. 이 회사도 투자한 사모펀드에 들어간 회사죠. 맞습니다. 네. 50억 원을 넣었어요. 50. 더 많이 넣네.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와. 저희가 이제 증권사의 앱을 깔아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나 내일 주식 사야지 하고 오늘 1,000만 원 넣어놨어요. 예. 그 1,000만 원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증권사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서 관리를 해요. 아.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와, 이 돈을 예탁금을 굴려서 맡겨놓는. 예. 어. 이른바 이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준공기업인데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건 굉장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예. 절대 손해 안 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나 회사가 좋으면 음. 한국증권금융이 투자를 했을까? 라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약간 투자 심사도 좀 허술하게 할 수 있고 아. 이런 회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는 그 대표를 주로 이제 기재부 관료들을 꼽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증권금융의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 부실한 벤처기업에 50억을 꽂아줬을까? 이 위에서는 더더욱 이제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예. 하는 게 저 이제 기재부 금융이 이것들이 가는 회사에 저런 게 많아요. 국감도 안 받아.
와 국감도 안 받아요? 준 공기업이라 그러죠. 저 사실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감도 안 받고 연봉은 엄청 세고 예. 그런 데예요. 맞아요. 야, 이름도 처음 들었어. 공기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빠져 안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그 규제를 피해가는 회사입니다.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간다고요?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사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인사검증 할 적에 기재부 관료들 뭐 문제에서 날리면은 거기다가 슬쩍 밀어놔가지고 또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적발해가지고 내가 또 쫓아내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 회사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봉도 엄청 세고 네. 뭐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왜 여기다 투자했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로 물어봤는데 저희한테는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네. 특검에서 불러서 물어보면 답을 잘 하겠죠. 근데 지금 심 기자님이 말씀해준 이 얼개만 보더라도 예. 이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처럼 우리처럼 뭐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을 저축해가지고 뭐 에이, 삐삐야 그런 건 없어요.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좀 오르면 좋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거예요. 달라. 정부 기관을 끼고 네. 만들어 버리잖아 그냥. 아니,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외국 끼고 만들어 버리고. 네. 이것도 정말로 난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도이치는 좀 약소하네. 도이치모터스 너무 싼 주가 거라니까. 조작 의혹이야말로 진짜 한낮의 해프닝이에요. 비교죠. 네, 진짜야.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 대통령 때 저지른 거 보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가 확실한 이 국가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니까 막 속상해하잖아. 40%나 떼줘야 된다. 맞아. 더 가져갔다고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딱 잡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 이게 예. 딱 된 건데.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휘어버리잖아. 그렇지. 되자마자. 그러려고 대통령 된 인간들이야. 자, 뉴페이스가 등장했어요. 김예성.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 일가의 그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 옛날부터 하여튼 그 주목받았었던 인물이야. 맞아요. 이분이 지금 그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됐어요. 그 보니까 벌써 베트남으로 3달 전에 4월에 나갔더만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이제 헌재에서 파면 당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과거 경력을 잠깐만 보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 사람이 감사로 있었거든요. 맞아요. 김건희랑 같이. 네. 그때 이제 최은순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도촌동 땅 이제 그 거래할 때 잔고증명서를 349억 원이라고 위조한 장본인이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위조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계속 김모 씨 언급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처벌받았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IMS라는 원래는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예. 업체인데 이걸 갖다 그 처음에 창립하는데 거기 이제 지분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 대기업들이 잔뜩 여기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엑시트를 했다. 이 사람만. 이게 지금 어제 새로 JTBC에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가 무슨 전망이 그렇게 밝길래 유수의 대기업들이 그렇게 큰 돈을 출자를 하고 투자를 했냐. 사실상 투자를 가장한 사실상 김건희에게 선을대기 위한 뇌물 성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예. 진단까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냥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민보랑 뭐 다 하여튼 그 우리 도와주는 형님 한 명 있어. 그분이 저희 얘기를 그때 2023년 그때도 그러시군요. 했었는데 야 이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지금 막 퍼진다. 이거 비마이카니 뭐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거 다 헷갈려하고 너무 아무것도 못다. 산발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한 가지 도이치에 집중하자 했었는데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김예성 씨가 지금 46억을 갖다가 그 엑시트를 한 거거든요. 이 김예성의 46억 원이 저희는 김예성이 아니고 김건희가 김예성 이름으로 차명으로다가 투자한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그 당시에 2023년 6월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HS 효성 이 두 개 다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때 리스크가 있었던 회사거든요. HS는 여기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 카카오는 분식회계로다가 이게 상장을 갖다가 하느니 못하느니 그거 금융감독원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 전부 다 이 오아시스라는 이 사모펀드에다가 여기서 184억 원을 여기 몇 개 회사에 갖고서는 모았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이 돈이 IMS라는 그때 비마이카라는 저기 비마이카죠, 렌트카. 이름을 바꿔서 IMS로 네. 여기로다 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신주를 발행해서 184억이 투자로다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138억 원만 신주 발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고 나머지 46억 원은 김예성이 갖고 있던 이 IMS 지분, 기존의 지분 이걸 다 사준 거야. 구주. 그러니까 이건 신주고 이건 구주잖아요. 구주를 46억 원어치를 갖다가 사준 거야. 김예성이. 그러니까 김예성은 46억을 갖고 나간 거죠. 나갔어. 엑시트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 그 효성이나 이런 데들은 자기네 돈이 투자한 돈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정작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 갖고 뭔가를 열심히 개발하고 사업을 해갖고 이 주가를 높여야만이 이 사람들은 좋은 건데 돈을 들고 튄 거네. 46억이 왜 빠져나갔을까? 왜 이 사람을 저건 누구 엑시트 시켜주는데 돈이었을까? 그렇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김건희가 차명으로 김여성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땡겼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게 김예성을 뭘 보고서는 저 오아시스 에쿼티라는 데서 저 돈을 모아서 김예성을 갖다 46억을 줬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김건희라고 하면은 네. 설득력이 있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바디. 저희는 김예성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실제로는 김건희가 차명으로다가 김예성 이름으로다가 투자를 한 거 아니겠느냐. 왜냐면 주식에 약간 투자의 귀재 성격이 있죠. 김건희.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에 저게 엑시트가 된 거고 그 전에 한참 전에 이제 저거는 비마이카 때부터 김예성이 일찌감치 저걸 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때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은 일단 여기 전부 다 IMS 여기 30억 투자한 거는 효성이나 마찬가지로 2023년 재작년 6월이에요. 그 전에 카카오는 여기서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감리를 시작했어. 이거는 상장 여건에 완전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징계는 내리겠으나 고의성은 없다. 그래서 상장 요건은 됐어요. 그렇게 결정이 났어. 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삼남 고 조성래 회장의 삼남이 조현성 회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경고 처분만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내렸거든요. 공정위에서.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김예성을 보고 김예성이 이걸 하진 않았을 테고. 이거 완전 제3자 뇌물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거 판례에도 한 SK로 기억하는데 예. 공정위 이슈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원장이 다니는 절에 시주를 하거든요. 10억인가를 해요. 근데 연결고리가 뭐 약간 흐릿하잖아요. 이거 뭐 예. 맞아? 이런데 다 유죄예요. 원래 예. 뇌물이라는 그 돈의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예. 어쨌든 그 뭐 금감원이든 공정위에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기업으로서는 해결해야 되는 현안.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김예성이라는 개인을 보고 출자하고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김예성은 너무너무 그 잔고 349억 원을 위조한다는 건 사실 일반인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같이 엄청 적극적으로 심부름꾼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가족의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거고 매우 사실상의 가족이에요. 경제 공동체라고 봐도 되고 예. 본인의 이름도 빌려줄 수 있죠. 349억을 위조하는 사람이 이름 빌려주는 게 뭔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금 세탁의 하나의 통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김예성의 46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김예성이 베트남으로 지금 튀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김예성이 집사 역할을 하면서 많은 굳은 일을 했으니 잔고도 위조하고 그러니 이번에 그럼 김예성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김예성이가 여기 이그만큼을 빼내게 요 기업들을 다 뭔가 압력을 가해서 투자를 몇십억을 갖다가 여기 투자를 하게끔 했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 46억은 김건희 그러기엔 너무 일가가 큰 돈이에요. 그렇게 그런 인정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냥 돈을 가져갈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든 고소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꺾이게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지금 그 특검에서 지금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서 야 저게 2년 전에 우리가 저거를 갖다가 하긴 해서 이게 복잡하고 일단 김예성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그때 확신을 못한 게 김건희의 그 차명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죠. 그때는 그래야만이 얘기가 되잖아. 그런데 그때는 또 그리고 사실 또 좀 다른 거 많죠. 예.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였었고. 무섭다. 그러니까 아니, 무섭기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저게 보도할 김건희의 차명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헷갈리기만 하니까 뭐 저게 오아시스는 또 뭐고 뭐 갑자기 비마이카는 뭐고 IMS는 뭐야 지금 도이치도 헷갈려 저 죽겠는데 한국증권금융도 되게 웃기는 저게 공기업이잖아요. 준공기업이죠. 완전 공기업은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저기는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대신 투자도 해주고 주식 관리해주는 증권회사의 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인데 지금 50억이나 내가지고 손해 봤는데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다 사실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잘하셨어. 한건 증권금융이라는 것도 여기는 그러니까 왜 투자를 했는지 이유는 아직 리스크가 뭐였었는지는 아직 몰라요. 저긴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맡겨준 돈이에요. 저거는 그냥 이 김건희의 정부 출력을 관여 받던 그냥 그 있으니까. 돈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사적인 회사들이잖아요. 사기업들. 예. 사기업들은 이제 자기네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없애는 돈, 뇌물로 주는 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키움증권도 한참 그때 라더견 키움증 사태라고 한참 난리 해갖고 났었어요. 그때 막 그 오너 그 무슨 회장 이름이 뭐더라? 다우 데이터라는 걸 키움증권 회장이 혼자서 이걸 엑시트를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서 이때 막 난리 났었는데 이것도 막 뭉개돼 버렸어요. 뭉개졌어. 다 조용해졌어요. 사실 다 조용해졌어. 저 사람들 거 한참 시끄럽게 하다가 그다음에 언론에도 안 나와요. 저 사람들 얘기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끝나고 난 처음 다음에. 예. 그래서 결국은 184억을 모아줘서 이렇게 김예성한테는 46억 엑시트를 해주고 IMS에 이 렌터카 업체 138억이 들어갔잖아요. 저 돈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은 이때만 해도 회계 기준이 바꾸니까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적자가 아닌 자본금이 남아 있는 거로 됐었는데 회계 기준을 투자 받고서는 바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자본이 다 잠식이 돼 버렸어. 근데 그래도 어딘가 그 돈은 갔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IMS가 채무 관계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여기다 빚잔치를 다 한 거지. 이 돈으로다가. 그럼 그게 걔네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바보지. 이 완전 회사들은 배임인데 배임. 빚잔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임이지. 지금 꿍꿍 앓고서는 그냥 떼인 돈이잖아요. 그냥 물린 돈이잖아요. 근데 다들 투자하자마자. 꽁꽁 안 할 것 같지도 않는데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무마됐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그렇게 이슈들이. 자기네끼리 알고서 그럴 수도 했다는 있고. 그래서 얘기죠. 특검에서 정확히 지금 저걸 파는 거예요. 왜 저 회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심의회라는 것도 당연히 걸치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때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한두 푼도 아닌데. 여기 투자해도 되겠느냐라는 걸 몇십억을 하는데 그걸 통과를 했다는 거야. 다. 그걸 지금 특검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건 너무 꼭 철저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김예성이 자기 돈이냐, 저 돈이 46억이. 그것까지 밝혀줘야 되고. 그게 김예성이 핵심인 뭔데 카카오니 효성이니 저희가 그러니까요. 한국 증권금융이니 뭐. 다. 그 부분이 하여튼 근데 참 이상했어요. 우리 안 그래도 처음에 저 얘기 터졌을 때 최은순이랑 왜 396억 그러니까 그걸 왜 잔고 제3자가 증명을 김여성이 해서 도대체 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짓을 해줬을까? 저 사람이 그때 그 잔고 있었던 그 은행, 신한저축은행. 네, 그 은행을 신한이 아니고 신안. 예, 그때 연결해줬다 막 그때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저 사람이 이 MBA 같이 나갔던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서울대 그때 맞죠. 이 MBA.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하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집사처럼 행동했다 이게 예. 요점이었는데. 저 부분도 이제 특검에서 앞으로 이제 그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부분이고